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금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데스크의 뉴스거리입니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좀 가벼운 이야기로 뉴스를 시작하려 합니다. 영국의 총각 하나가 바로 오늘 위해 자신과 데이트할 사람을 찾는다고 길거리 광고판에 선전한 사람 이야기를 BBC 방송에서 보도한 것을 풀어내드리려고 합니다. 사나이의 이름은 마크로페. 30살이 되던 작년 가을 어느 날 동네 펍에 서서 한 잔 걸치고 나오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날 즉시 425파운드를 지불하고 도로변 광고판에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까지 놀랍게도 2000여 통의 응모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자신과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과의 데이트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셰필드에 살고 있는 로페스는 오늘에 있을 데이트에 대해 약간 걱정도 되고 있지만 잘 될 거라 믿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데이트하는 여성과의 이야기를 가급적 피함으로써 진짜 남자의 분위기를 풍기는 로페스는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전화로 여러 번 대화를 나누며 오늘을 약속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상대 여인에 대해서는 응모서를 받았을 때부터 눈에 들어왔었다고 하고요. 여러 번의 통화를 거쳐 최근에 만나기로 했었는데요. 희망하던 날 저녁에 레스토랑들이 풀북이어서 펍에서 간단히 한잔 하기로 했었다고 하네요. 3m에 6m짜리 광고판에 자신의 사진과 이름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를 올려놓았다고 해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최고로 잘생기고 점잖은 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응모자 중에는 남자들도 있었는다고 합니다. 중국 본토에서 보내온 남성 응모자는 자신을 소개하는 메일에 나는 당신에게 기쁨과 많은 돈을 줄 수 있다. 나는 대규모 신발 공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이죠. 가족들은 당신이 이런 방법으로 여성을 찾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처음엔 그들이 이건 방법이 좀 이상하다 했어요. 아마도 지금도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재미있지 않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당신의 발렌타인은 누구였나요? 다음은 경제 단신입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RBS 은행 그룹이 금년 연말 전에 자회사인 내셔스트 뱅크 이름을 따서 내셔스트 그룹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현재 로얄 뱅크 스코틀랜드는 내셔스트 은행과 얼스타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순이익 31억 파운드를 기록한 RBS는 전여도에 비해 2배의 이익을 산출했습니다. 금년도 흑자를 예상하는 RBS 은행 그룹의 알렉슨 로제 총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기염을 토합니다. 영국 은행 역사상 최초로 작년부터 대규모 은행의 여성 총재가 된 로제 여사는 이름이 바뀐다 하여 업무 내용이 바뀌거나 네트워크가 변하진 않는다. 다만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적자은행 이미지를 벗고 자회사이지만 대출 규모가 커서 흑자를 내는 내셔스트 이미지를 그룹 이름으로 쓰는 것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RBS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에 정부 예산 450억 파운드가 투입되어 지금도 62%가 국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발 대한항공기를 납치하여 39명은 돌려보내고 11명은 돌려보내지 않아 UN 전문가들이 북한의 특구 성명을 발표하고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본 기사는 본방송 12월 11일 자에서도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박지현 팀장이 UN에서 채택한 성명서를 발제하여 설명 보도해드립니다. 1969년 12월 11일 강릉을 출발한 YS-11이 북한에 의해 납치가 되었으며 1970년 2월 14일 39명은 풀려났지만 아직도 11명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UN 인권 전문가들은 납치 50주년을 맞아 돌아오지 못한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달라는 성명문을 북한 정부에 보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50년 전 항공기 납치 사건 당시 납치된 11명 송환 촉구. 제네바 UN 인권 전문가들은 50년 전 대한민국 국내선 항공기 납치 당시 강제 실종된 11명의 송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촉구한다. 50명의 승객이 탑승했던 대한항공 YS-11기는 1969년 12월 11일 납치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강제 착륙했다.
1970년 2월 14일 39명이 풀려났으나 나머지 11명의 승객 및 승무원은 여전히 행방불명이다. 유엔 인권 문제 전문가들은 오늘 2월 14일 39명의 탑승객이 송환된 지 50년을 맞이하게 된다. 나머지 11명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이들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불확실성 속에 50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렸다는 점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시급히 이들 생사와 행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과 친척간 자유로운 소통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전문가들은 또한 납치 당시 일부 납치 대상자가 고문 및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제 의무에 따라 요구되는 납치, 실종 또는 고문 혐의에 관한 독립적 수사가 현재까지 진행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데이터베이스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강제실종 미제 사건이 275개 등록되어 있다. 실무그룹은 이전에도 해당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고려할 것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14년의 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국제 납치 피해자와 기타 송환이 거부된 이들을 대상으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송환 11명뿐 아니라 기타 실종자의 생사와 행방을 밝히기 위해 진정한 협력을 시작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문제에 관한 우려를 피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본 기사에서 유엔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위원들을 일컫는 말로 루시아노 하잔, 백태웅, 버나드 드웨임, 후리아예스 슬라미, 헨리 커즈미케비, 이우스 등이 있고 고문 및 그 받기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는 일주멜 저씨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톰 S. 오제 퀸타나 씨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